그래서 중국이 전기차가 미국이 때리면서 어디로 많이 갔냐면 유럽으로 많이 갔어요. 홍콩 지수라 해서 지금 나왔는데 얘는 미국 지수도 이런 일이 터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이게 금융의 본질이에요. 금리가 떨어져서 자산이 올라간 데서 또 주가 지수는 올라갔는데 일단 경제 펀더멘탈은 내년에 엄청 안 좋아질 거다. 근데 미국 정부가 내년에는 어떤 금리 정책을 취하냐가 우리가 주식 투자하거나 금융 투자하는 사람들한테서 아주 지켜봐야 되는 자,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 태양광 쪽도 그렇고요. 그다음 전기차, 뭐 배터리 이거와 관련해서 EU에서 지금 뭐 보조금 조사를 하겠다. 네, 중국 맞아요. 쪽인가 왜냐면 중국 기업들의 공격이 너무 맞아요. 치열하니까 맞아요. 자국 산업들이 전부 죽어나가게 맞아요. 생겼으니까 맞아요. 어떻게 그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지금 중국 정부가 이게 참 문제예요. 왜냐면 중국이 지금 이게 유럽이 친환경 가지고 세계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 국제 질서에서 유럽이 잃어버렸거든요. 아젠다를. 미국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유럽이 존재 의미를 거의 잃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90년대에는 유로화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가던 유럽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로는 성장도 멈추고 막 유럽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거의 유럽도 분열이 되고 드디어 영국이 탈퇴를 했고 이러면서 유럽이 거의 뭐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절대 타격받았고 네. 그래서 이 성장에 이렇게 고령화 국가가 지원되고 성장에 대한 기대가 어디서 올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 에너지도 터졌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면서 네. 에너지도 지금 공급이 어려워졌고 두루두루. 근데 에너지 공급 어렵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친환경이란 말이에요. 유럽이 친환경을 우선 내세우고 석탄이나 이런 거 다 자제하고 그다음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걸로 친환경 아젠다 가지고 세계를 선도하려고 했던 거죠. 한번 세계를 다시 한번 주도 질서를 자기 쪽으로 옮겨오려고 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같이 가깝게 많이 갔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중국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성비 싸우면서 절대 어느 대표님이 이러더라고요. 중국 차를 가다 뜯어봤대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원가 나오는지. 아, 원가 너무 싸니까 네. 근데 자기네는 죽어다 깨나도 그 원가를 못 만든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해도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너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 생태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단지 요 물건만 만드는 밸류체인이 우리가 요 100만 원짜리, 요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들 하면 R&D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제조하고 그다음 마케팅하고 소비자하고 여기 하나에 100만 원짜리 물건이 나오는 과정이잖아요. IP부터 시작해서.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원가를 그 주변 환경의 원가 절감이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뭐가 있냐면 인프라, 인력 자본 풍부하냐, 그다음에 인프라가 잘 돼 있냐, 그리고 조달이 잘 돼 있냐, 그렇잖아요. 이런 게 다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거 다 합해야 되니까 중국 이길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이 전기차가 미국이 때리면서 어디로 많이 갔냐면 유럽으로 많이 갔어요. 특히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원래 존재감이 없는 나라인데 중국 기업들이 거기 가서 FDI를 하면서 전 세계 배터리 허브로 성장했어요. 네. 허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자기네가 원래 이 아젠다를 자기네 끌고 가서 세계를 선도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오히려 이 후에 시진핑이 제일 친환경에 적극적인 거 알아요? 원래는 처음에는 막 야 선진국이 내내 오염은 내내 다 시켜놓고 왜 우리한테 요구하냐 원래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 친환경이 중국이 제일 세게 해요. 지금 완전히 환경 오염은 상상도 못합니다. 중국 기업은. 다른 나라는 사실 말만 하지 안 하거든요. 중국은 지금 완전히 가장 적극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손들어 가야 된다. 이게 기회다. 기회가 여기 있다. 이걸로 세계 질서에 어떤 손들어. 근데 그 유럽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한 거죠. 또 뭐 이기는 거야 유럽이. 유럽이 어떻게 이겨서 여름에는 막 가서 막 일주일씩 막 바캉스 즐기는 사람들하고 중국 24시간 일하는 사람 이길 수 있어요? 뭐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싼 게 들어오니까 유럽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덤핑으로 때려서 이거 덤핑 아니면 우리를 못 지킨다. 우리 질서를. 그렇게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렇게 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정상들하고 만나가지고 또 유럽하고 여러 가지 지금 1대1로라 원래 한대 놓고 지금 다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본질이
결국은 생존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생존 경쟁이지. 근데 생존 파이는 경쟁. 요만큼인데 예. 누가 더 가져갈 그렇죠. 것이냐. 그러니까 본질은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러니까 중국이 점점 글로벌 환경이 그나마 유럽에 조금 그래도 미중 갈때 유럽에 조금 이렇게 더 그런 공간이 있을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보니까 유럽 공간도 지금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중국 경제 상황에서 네. 그래도 하나의 돌파구로 봤던 게 예, 계속해서 맞아요. 유럽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유럽조차도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이제 적대적으로 바뀌는 왜냐면 환경. 자기네 생존 그렇지. 지금 위험하니까 결국 생존 싸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돼서 그 예. 그래서 중국 경제는 더 예, 어려워질 왜냐면 수밖에 이 없는. 산업이 중국 경제의 선도를 이끄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중국이 자동차 수출 1위 국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여튼 이것이 결국 네. 어떻게 끝나게 될지 참 모르는데 결국은 뭐 유럽에서 제재를 또 유럽판 IRA법이 됐든 그렇죠. 뭐가 됐든 뭐 이런 게 지금 나오겠죠. 나왔죠. 예, 나왔죠. 그러면서 예. 이게 이제 예. 또 제재를 받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현상 또 이러한 대외적인 현상 네, 네. 이런 것들을 합치면은 중국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 분위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콩 지수도 지금 H 지수 팍 3년 맞아요. 전에 비해서 지금 맞아요. 뭐 반토막 이상이 났다. 몇 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러던데. 아니 50% 이상 떨어졌어요. 50% 이상?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게 예. 또 금융사들이 H 지수를 바탕 기초로 하는 ELS 상품을 네. 만들어 가지고 네. 내년 상반기에만 돌아오는 8조 자금이 있는데 예. 여기 3조가 손실이 날 것이다. 이런 예. 예측이 있으면서 또 난리가 났어. 한국은. 예,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한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안 보려면은 홍콩 지수가 한 내년 3월, 2, 3월 안으로 확 올라줘야 되는데 예. 가능성이 있겠냐? 저는 내년에는 중국 증시는 상반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하반기 정도는 올해보다 좋아질 거라고 봐요. 여기 지금 골드만삭스 의견에 난 동의해요. 그러니까 예, 15% 상승은 기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오히려 미국 증시가 요즘에 미국 증시가 또 많이 올라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풀진 않겠지만, 근데 내년은 오히려 저는 중국 쪽이 좀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또 모르는 일인데 이 ES 판매는 이게 또 어떤 들어간 게 낙인이냐 낙인이냐에 따라서 또 손실 구조가 달라져요. 낙인한 사람 다 이미 손실 봤어요. 왜냐면 그렇지. 이미 터치를 했잖아요. 50% 이상. 그래서 끝났고 그래도 넌 낙인이 얘네들은 좀 많이 할 확률은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여기 지금 정치판에 이게 이슈잖아요. 이게 뭐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는 이 기회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한국 이런 투자자들을 있잖아요. 정부가 자꾸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잖아요. 한국 금융시장이 성장을 못 합니다. 철저하게 여기서 손실 경험시켜야 돼요. 자꾸 경험을 정부가 이 금융기관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자꾸 보호를 하잖아요. 투자한 사람들을. 이러면 투자자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부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융의 본질이 리스크 테이킹이거든요. 금융이 성장을 못해요. 왜냐면 금융 투자할 때 손실이라는 건 기본 인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 예금하지. 세상에 어디 100% 보장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기본 개념도 먹고 투자를 한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실패로 교육을 안 시켜버리잖아요. 정부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금융이 못 큽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불안전 판매라고 해가지고 잘 모르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냥 이율이 높다고 그리고 보통 여기서 얘기할 때 이거 안전해요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사인한 분들도 좀 있거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알죠. 근데 이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2020년 이후로 한국도 이게 너무 세지. 불안전 판매 이슈가 너무 옛날 사건 몇 번 터져서 그렇죠. 사실 가면은 너무 과분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재는 분들이 특징이 뭐예요? 오랜 시간을 착실하게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너무 좋으니까 그래? 알았어. 어디 사인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꼭 금융기관에 어쨌든 저는 제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투자자들 교육을 해야 돼요. 맞아요. 물론 그거는 동감. 실패를 시켜서 교육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한번 돈 잃어보잖아요. 한번 대여봤잖아요. 다시는 애기도 그렇잖아. 대보험 손이 안 가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자꾸 불안전 판매에 갖다 붙여놓는 바람에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맞아요. 하여튼 교육, 금융교육 그리고 철저하게 이런 건 너무 완벽한 상품은 없지. 아니 이런 건 정상 이게 뭐 홍콩 지수라 해서 지금 나왔는데 얘는 미국 지수도 이런 일이 터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이게 금융의 본질이에요. 지금 한국도 이 뭐죠 이런 식의 그 예. 금융 상품들 지금 특히 부동산 예. 펀드들 예. 가지신 분들이 지금 글로벌 부동산 예. 펀드 아주 지금 고생하실 거라고 내년도에. 거의 뭐 근데 아까 미국 증시가 내년도 좀 내릴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혹시 근거가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표를 볼 때 몇 개 지표를 봐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의 이래 보면 성장을 보면은 금리 피크를 칠 때는 그 다음에는 얼마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바로 그냥 경기가 완전 쇠퇴로 가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실업률로 해요. 실업률하고 제일 중요한 건 실업률이. 그러면 거기 우리가 경제 지표가 있어요. 어떤 지표를 보냐면 3개월 평균하고 그 전에 12개월 그 차이를 마이너스를 해봐요. 그래서 최근에 3개월 실업률하고 12개월 최저점 차이가 0.5% 넘으면 거의 쇠퇴에 들어가요. 경제가. 근데 지금 지금 여기 딱 요 붕괴점에 왔어요. 지금.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2년 만기물하고 10년 만기물 이 역전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네. 이것도 거의 쇠퇴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모든 지표가 그리고 지금 예금률 사실 미국이 금리 위기를 거치면서 예금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원래 저축 안 하다가 지금 예금률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7%에서 지금 3.3%밖에 안 돼요. 예금할 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업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게 지금 경제가 완전 쇠퇴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시간 차를 두고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을 때는 몰라요. 그게 조금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네. 약을 먹을 때는 몰라요. 근데 그다음 또 거두는 작업을 했잖아요. 돈을 긴축하면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차가 어떻게 가죠? 바로 서지 않고 쫙 가다가 서잖아요. 우리 그 단계를 거쳐왔다라는 거예요. 네. 어제는 서는 단계로 왔다는 거지.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주의사항이에요. 주의사항이 보통 미국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혹은 6개월 먼저 반응합니다. 시장이. 예. 그러면 지금 금리가 떨어져서 자산이 올라간 데서 그 주가 지수는 올라갔는데 워낙 너무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경제 펀더멘탈은 내년에 엄청 안 좋아질 거다. 근데 미국이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러면 무조건 주가가 팍 떨어져요. 근데 그렇지. 미국이 조금 다른 게 안전 자산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달러 자산이니까. 달러. 그러니까 글로벌 외화보유액이 계속 미국 시장에 있어야 되니까 조금 다르긴 해요. 꼭 펀더멘탈보다도 또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있기는 하지만 펀더멘탈은 굉장히 안 좋다. 안 나빠진다. 그거는 그다음에 주가 지수는 어떻게 반영할지는 이거는 또 안전자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다르게 나오지만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안 좋은 확률이 더 높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또 증시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내년에는 어떤 금리 정책을 취하냐가 우리가 주식 투자하거나 금융 투자하는 사람들한테서 아주 지켜봐야 되는 이 예상해야 되는 예측해야 되는 건데 경제학자마다 달라요. 뭐 내년에 안 한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 시장은 거의 내년 뭐 5월에 하냐, 6월에 하냐 이 맞아요. 얘기. 다 대부분 하는 걸로 보죠. 그래서 지금 그거 반영된 게 이번에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국채물이 떨어지면서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거죠. 그러면 그 대부분 지금 미국 경제가 좀 연착륙할 거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 3분기 GDP도 보니까 5.3%인가 뭐 되게 많이 올랐던데 그래가지고 좀 연착륙할 거로 보는데 그거 좀 경착륙 쪽으로 생각하시는 전 뻥인 건가요? 것 같아요, 그게. 아 그래요? 저는 별로 신뢰성을 안 줘요, 그 지표에. 왜냐면 실제 미국 가보면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요. 그러게 지금 우리 댓글 다시는 그 재미교포들 네. 얘기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도 안 안 좋았던 되는- 경험은 처음이라는 없어요. 분들 많더라고요. 역대 최저라 금융위기 때보다도 다 안 좋아요. 근데 그 지표가 어떻게 나왔지 모르는데 그것도 정치판이니까 뭐 모르겠는데 아까 중국 경제하고 똑같은 거 지수는 버리지. 지표는 좋은데
지표에 대해 알겠습니다. 통계의 함정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 각도들을 네. 좀 생각하면서 예. 경계심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네. 막연하게 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리스크 테이킹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까지 우리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네, 지금 중국 상황,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상황들 여러 가지 점을 한번 짚어봤고요. 네, 투자하시는데 우리 보시는 분들도 아마 참고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우리 안유아 교수님, 다시 한번 상남자님. 네, 우리 안유아 교수님이 오시자마자 상남자님을 찾으셔가지고. 내가 어디 찾았어요? 나한테 먼저 말했지. 아니지, 나한테 먼저 물어봐서 내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 상남자 그러지 않았나? 안 그랬지. 오래간만에 보니까 나한테 그 얘기 꺼냈지. 아, 그래. 예. 하여튼 근데 어쨌건 상남자님을 보고 찾아주세요. 싶다면서요. 예.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예. 네, 꼭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